노동 판례 백선. 5번째. 노동법의 강행성, 부재, 퇴직금 포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98년 3월 27일 선고. 97-49732 판결.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평석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회사인 Y는 국내 항공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 Y에 채용된 외국인 조종사 2명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근로계약을 할 때 X와 Y는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피고회사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근로관계 종료 후 원고가 피고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피고회사는 근로자들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의 성격과 발생 요건. 퇴직금은 일정 기간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둘째, 부재소 특약의 효력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 기타. 원고 등의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회사의 기장 수급 문제,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 숙련도, 기타 재반 복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지 그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의사 합치가 둘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해설. 1. 쟁점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구근기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X와 Y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지 여부 및 그 해석을 통한 효력의 문제. 둘째, X가 Y로부터 평소 지급받은 월급 또는 수당에 구근기법상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 셋째, X가 계약에서 추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이를 소송법상 부재소 합의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문제에 대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퇴직금 포기의 근로계약과 효력. 첫째, 강행규정의 위반과 무효. 퇴직금에 대해 공로보상설, 임금 후 불설, 생활보장설이 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임금 후 불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행적 성격을 가진 법률상 제도 또는 내용을 위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근로조건의 기준 또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구근기법이 규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포기는 근로계약뿐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 협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효력을 부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통상임금 판결 시의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해 노사가 합의한 것에 대해 판례는 그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둘째, 무효인 근로계약과 효력. 근로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효력을 구분해보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 내용이 반사회적 질서 또는 실현될 수 없는 사항인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일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5조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들어갈까요? 첫째,
퇴직금은 후불성 임금이므로 임금, 즉 근로조건으로 파악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 근기법 제15조의 규율 대상을 근로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규정한 제도의 기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셋째, 근기법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성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이지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5조를 유추 적용하여 부분 무효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판례는 세 번째 견해를 따른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견해를 따르더라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3. 퇴직금 명목의 임금 지급과 퇴직금. 회사는 매월 지급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를 주장했으나 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주장은 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었다면 그 판단 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부당이득 등의 다른 법리도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0년 5월의 대법원 판례인데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월급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므로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부재소 합의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부재소 합의는 일반적으로 노동사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그 가운데 특히 고액연봉의 근로자인 경우에 자주 체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부재소 특약은 소송법적 측면에서 검토를 거쳐 합의로 인한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지만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대상 판결에서도 그 효력이 부정되었다. 5. 대상 판결의 평가. 통상적인 근로자와 달리 전문직 또는 고액연봉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노동 분쟁의 법률상 쟁점은 이렇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그 효력 노동 분쟁 발생 시 부재소 합의의 효력 등.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고액연봉의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고 대상 판결의 판단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한 경우로 평가할 수 있겠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